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여름 감기라고 하던데 이게 겨울철 감기보다 더 독하다고 그래요. 담배님들 모두 아프신 것 없이 건강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기분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 그럼 또 얘기를 풀어야겠죠. 이번엔 재밌는 지역괴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옛날 지리산 반선에는 큰 절이 하나 있었다네요. 그런데 어느 해 섣달 금음날 저녁이 됐을 무렵 하늘에서 곱디고 온 옷을 입은 선녀가 내려와서는 그 절에 있는 스님 중 한 명을 데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스님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자 절에 있던 스님들은 그렇게 선녀가 데리고 올라간 스님은 하늘에서 신선이 되는 거라고 믿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이 스님들과 정체 모를 그 이상한 존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괴담설화가 되겠고요. 그럼 자리하세요. 까딱하면 잊혀질 수 있는 우리의 괴담설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다 금연 성공한 시절, 이성계 할배가 조국을 건국하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 말이죠. 모든 산의 산신령들이 허락했는데 딱 하나, 지리산에 있던 산신령만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성계 할배는 뿔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라도에 있던 그 지리산 산신령을 경상도로 귀양 보내버렸대요. 이거 참. 이래서 왕이 데려오도 천륜을 저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했나봐요. 산신령까지 귀양을 보낸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하는 세상인데 뭔 욕심들이 그리 많은지들. 어쨌든 당시 지리산 골짜기에는요 절들이 꽤 있었다나봐요. 그리고 그중 반선에 있는 절이 유난히 크고 번성했고 그만큼 스님들도 많았다는데 말이죠. 어느 해 섣달 금음날 저녁이었대요. 하늘에서 아주 고운 옷을 입은 엄청 예쁜 선녀가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그런 선녀를 구경하던 스님들 위에 떠서는 그 스님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둘러보더라고. 그러다 그중 한 명을 품에 안고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스님들은 그때 그렇게 곱디고 온 선녀가 스님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때 올라간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니까 그래서 하늘도 감동해서는 상을 내렸나 보다. 그래서 선녀가 직접 내려와서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신선이 되는가 보다 했대요. 그러면서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이듬해 그때도 섣달 금음날 저녁이 되니까요, 그때 그 선녀가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때도 스님을 한 명씩 살펴보다가 그중 한 명을 데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녀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여러 해를 계속해서 섣달 금음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요, 그 절에 있는 스님을 한 명씩 하늘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니까요, 이제 절에 남아있는 스님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올라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순으로 선녀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스님들 순서가 나이 순이더라는 거죠.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스님들은요, 올해는 어느 분 차례네요, 그럼 내년에는 누구 차례인가요? 하면서 다들 신선이 되는 꿈에 부풀어서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어쨌든 그러다가 괴담 스님의 차례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해 섣달 금음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스님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그 선녀랑 같이 하늘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예전에 동문수학했던 친구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신선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승이 된 그 친구를 만나러 한양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스님은 정승이 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반선에서 겪은 일을 얘기했고요.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하늘에서 아리따운 선녀가 내려와서 나이 순으로 스님을 하나씩 데리고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해가 자기 차례라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그런 스님 말을 들은 정승은요, 스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방으로 들어와서는 조용히 혼자 골똘히 생각이 잠겼대요. 그러다 하인을 불러서 말이죠, 스님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두툼한 장삼에 독약인 비상 중에서도 최고급 비상을 바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정승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스님은 자네같이 훌륭한 친구를 둬서 기쁘다면서 우리 하늘에서 만나더라도 잘 지내자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한테 정승인 친구는 정성 가득 담은 선물이라면서 장삼을 내밀었고 말이죠. 나중에 날이 돼서 어여쁜 선녀랑 같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잊지 말고 꼭 그 장삼을 입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 지리산 절로 내려온 괴담 스님은요, 혼자 조용히 여기저기 자신의 손길 발길이 닿았던 곳을 다니면서요, 혼자 조용히 섣달 금음날이 되기를 기다렸대요. 그러다 섣달 금음날 저녁이 되자 스님은 친구가 마련해준 그 두툼한 장삼을 입고는 늘 선녀가 내려오는 곳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도 시간이 되자 변함없이 하늘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내리더니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는 그 스님을 품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주변에 있던 스님들은 일제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선녀와 같이 하늘로 떠나는 스님을 축원했고 말이죠. 그런데 스님과 선녀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 다음날, 절과 인근의 산촌마을에서는요, 아침부터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괴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찌나 사납고 괴이하고 무서운지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듣는 그 무서운 소리 말이죠. 그 누구도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네요. 절에 있는 스님들조차도 말이죠.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지리산 일대를 뒤흔들더니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가면서 조용해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날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기괴했는지 그 이상한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말이죠, 사람들은 아침까지도 아무도 나오지 못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는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요, 골짜기에 물이 아닌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핏물을 따라 올라갔더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리산에 가면 호리병 모양으로 된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걸 병소웅덩이라고 하는데 그 웅덩이 쪽에서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덩이 가까이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커다란 이무기 하나가 죽어 있었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했는데 스님들 생각이 좀 달랐다나 봐요. 앞만 봐도 이게 불길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무기의 배를 갈라봤더니 그 이무기 배 안에 장삼을 입은 괴담 스님이 있더라고. 그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녀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이무기였던 거죠. 이무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선녀로 둔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무기가 지리산에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건요, 이성계 할배가 지리산을 지키는 산신령을 경상도로 귀양 보내서, 그래서 그때 지리산에는 산신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긴 뒤부터 말이죠, 그 절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동안 이무기한테 스님들이 잡아먹혀서 스님도 줄고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던 스님들이 이무기 먹이가 되었으니까 남아있던 스님들도 더 이상은 불도에 매진하기 어려웠다나 봐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요, 그 절에 있던 스님 한 분이 괴담 스님에게 장삼을 선물했던 그 친구인 정승 있잖아요. 그 정승을 찾아가서 이무기가 죽은 일을 자세히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스님의 말을 들은 정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절을 모두 태우라고 지시했고요. 어쨌든 그때 이무기가 죽은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을 뱀사골이라고 불렀고, 그 이무기가 죽은 병소웅덩이를 뱀소웅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알아주는 트레킹 코스가 됐고 말이죠. 지리산 뱀사골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이야기 무섭거나 그렇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려서 철길이 보이던 마루에서 할머니 무릎 베고는 세상 편하게 누워서 듣던 그런 이야기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무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낚시하다 보면 이렇게 사진처럼 살모사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산도 아니고 그냥 물 근처 풀숲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산책로인데, 이게 꼭 이쪽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풀숲이 있는 곳들 다닐 때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뱀 조심하시고, 선녀든 선남이든 아리따고 멋진 사람이 웃으면서 꼬셔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 걸로, 내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